3일 동안 너무 수고하셨죠? 네. 저는 그냥 앉아서 마음 편안하게 들었는데도 이래 흥분해가지고 얼굴이 열이 활활 나는데 정작 여기선 주인공들은 얼마나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이 후배의 우리 후배들이 연령대가 많이 젊어졌어요. 저희들 할 때보다 연령대가 많이 젊어져서 그거 하나만 봐도 제가 효사관학교가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잘했어요. 근데 기수마다 이렇게 해보면은 그 기수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13기는 보니까 돈 속에 있는 효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시는데 그건 기수만이 갖고 있는 거. 교육을 받을 때 그렇게 많이 강조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기는 보면 파워포인트를 아주 또 많이 사용하는 그런 기도 있고 근데 이제 13기는 너무 젊어졌고 그리고 하시는 게 너무 잘해요. 지금까지 집에만 계시던 분들이 이런 무대에 와서 누구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 들고 강연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말이야 뭐 잘 할 수 있을 것 같는데 여기 서면은 다 떨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참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발을 하나 왼쪽 발을 푹 담갔거든요. 효사관학교에다가. 그러면 여기다가 조금씩 내가 갖고 가면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밝은 이런 걸 보았기 때문에 희망적이고 근데 저는 이렇게 좀 점수를 주는데 야박하게 좀 못 주는 그런 성품이 있어요. 옛날에 우리 반의 아이들도 보면은 그 봉사 점수라는 게 20점 주는 게 있거든요. 그 봉사 점수는 지가 가서는 아무 때나 가서 아파트를 가든지 어디 가서 지가 몸만 수고만 하면은 그냥 받는 20점인데 그걸 안 받는 애가 있어요. 너무너무 답답한 거라. 저기 나중에 왜 먹고 살겠노? 이렇게 걱정이 되면은 저는 막 몰고 우리 아파트 갑니다. 가서 우리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야들 오늘 청소 다 시키소. 이래가 점수를 다 20점을 공짜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내가 생활기록부를 적을 수 있는 그런 성질이라서 우리 반에 들어온 아이들은 그래도 점수를 손해를 보는 아이는 없어요. 그냥 선생님들이 방치하면은 20점 공짜로 받는 걸 못 받는 기본이 12점이거든. 그럼 12점밖에 못 받으면 다른 우리 반 아이들보다도 8점을 못 받는데 그러면 전체 성적이 얼마나 떨어지니? 근데 담임 선생님이 조금만 신경만 쓰면은 다 받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학교는 교장 선생님만큼 되고 학급은 담임 선생님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장 선생님이 정말로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는 거기에 따라가기만 하면 잘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데 저는 일반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오신 선생님은 아주 예리하셔가지고 선생님들 하시는 거 보고 좀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절대 서운하지 말고 나를 지적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나는 행복한 거예요. 니 잘한다 이러면 절대 발전 안 합니다. 꼭 집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일반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항상 예쁘게 보이려고 좋은 말만 합니다. 보시니까 자기 수업 안이 정립이 안 되는 거라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교회 가는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는 무슨 책을 보시든지 그걸 틀에 맞게끔 초, 중, 고 학생의 수준에 맞춰가지고 자기 거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학습 지도안이 하나 있어야 된다. 요새는 학교에 가보면은 옛날보다도 많이 좀 까다롭게 이렇게 하거든요. 이 공식적으로 이게 지정된 어디서 어느 단체에서 나왔느냐 이럴 정도로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효사관학교라고 교육청에서 이렇게 이미 해가지고 보냈다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만드는 지도안을 하나 딱 제출하면은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그래 안 되면 뭐라고 이렇게 막 말을 하는데 내 나름대로의 지도안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도안이 없어도
내 머릿속에는 순서대로 내가 이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파워포인트 여기 들어가고 요 다음에는 USB 동영상이 들어가고 이럴 정도로 딱 하나가 만들어져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갑자기 가서도 선생님 좀 대신 해보이소 이러면 유창하게 할 수 있는 자기만의 노하우를 하나 꼭 만들어 가지고 계시라는 그런 말씀. 그 다음에 수업을 하는데 이 목소리가 고저가 없어요. 앞에 한 말부터 끝까지 하는 말이 그냥 비슷한 거라. 때로는 행동으로서 손을 막 이렇게 강조할 때도 있고, 강당 같은데 수업을 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목소리를 해보세요. 요새 듣는 아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사이들은 이 시청각 교육에 물들이는 아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시청각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말만 하면 취업에서 듣는 아이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도 하다가 강의식으로 하다가 파워포인트도 하나 띄워보다가 또 USB 동영상도 하나 띄우다가 이렇게 해야 애들이 관심이 조금 있고 머리에 뭐라도 남는 게 있지, 그냥 강의식으로만은 해갖고는 안 된다. 거기다가 음성이 고저가 없이 처음부터 천편일률적으로 하면은 더 잠이 오겠지. 근데 제가 요새 나가보니까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들이 강당에 모아놓고 이래 하는 걸 원하지 않는 분위기로 좀 바꾸겠는 게라. 왜냐? 한번 해보니까 막 시끄럽고 막 하나도 안 듣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교장 선생님들은 그거 아무 효과 없다. 방송으로 해라. 그러면 선생님은 방송실에 가서 하시면은 그 시간에 교과 선생님들은 전부 다 교실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좀 들을 거다. 그러니까 방송 수업하라. 그렇게 추세가 좀 많이 변하는 것 같더라고. 방송 수업을 많이 원하더라고, 학교에서. 그러니까 방송 수업할 때는 학생들이 처음부터 선생님이 얘기만 막 하면 파워포인트하고 다 띄웁니다. 근데 강의를 하면 모르게 질문을 던져요. 뭐 선생님이 미국 대통령은 이라면 3학년 1반에 10번, 3학년 1반에 10번이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나 환기를 시키기 위해 3학년 1반 10번 선생님이 아무나 부르는 거예요. 그 대답도 들어보지도 못하잖아요, 방송실에 하는데. 그래도 아주 잘했어요. 이 동신초등학교에서 3학년 1반 10번이 아주 유능한 학생이에요. 이렇게 칭찬도 좀 해주고, 이렇게 자꾸만 분위기를 이렇게 해야 그나마 긴장도 하고 좀 듣지. 선생님 뒤에 앉아 계셔도 감성 수업 나도 옳게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장 선생님들이 다음에 이걸 또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회의를 느끼기 시작하네. 우리들의 솜씨가 학교에서 많이 불러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장 선생님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은 와서 하시는 선생님들이 별로다. 그거 뭐 하나마나 학교 예산을 7만원 준다는 것도 무리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안 해가지고는 가기가 참 솔직한 말로 어렵습니다. 내년에 인력 풀이 되면 어찌 될지 그거는 가름할 수 없지만은 지금보다 더 많이 불러주실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가 우리 실력을 길러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 다음에 지도한 선분들이 있는데 보니까 고등학교는 몇 번 수업이고 중학교는 몇 번이고 초등 그것도 아직은 모르고 그냥 만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초등학교는 40분, 중학교는 45분,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50분. 보통 지도안 쓰는데 보면은 도입 단계, 그 다음에 전개 단계, 마지막 정리 단계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50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면 나누고 보통 도입이 5분, 그 다음 전개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정리 단계 5분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됩니다. 뭐 지도안 보니까 뭐 초등학교 이래놓고 30분도 있고 25분도 있고 이건 근본적으로 우리가 모른다는 그런 말이거든요. 자, 그걸 명심하시고 그 다음에 학교 소개를 도입 단계에서 많이 하는데 보니까 너무 길어요.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눈인상을 맞추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개 단계에서 많이 해야 되거든. 본 수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 인품을 말씀하시고 주로 교목, 교화,
교훈 일하는데 아이들 다 알거든요. 근데 교훈만 선생님이 딱 들어가시면서 머리에 딱 넣어가지고 보통 뭐 초등학교나 이런 데 보면은 막 머리가 조금 건강하고 그런 말만 다 외우면 되거든요. 그거 하나만 머리 빡생하고 그럼 빨리 적어가지고 한 번만 딱 말씀하시고 그 다음 넘어가야 되니 교장선생님 인품이 그 좋아가지고 우리 효교육하고 별로 관계가 없거든요. 그게 도입 단계에서 시간을 절약해서 전개 단계에서 많이 활약을 하도록 활동을 하더라고요. 안 그러면은 도입 단계에서 너무 시간을 빼먹고 나면은 진짜 내가 해야 할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방송 수업이나 무슨 수업을 하더라도 그 학생한테 방송부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 애들한테 마지막 5분을 남겨놓고 나한테 신호를 좀 보내달라. 그걸 안 하면 나도 한참 하다가 보면은 끝날 때가 다 됐는 거 마무리를 잘 못 짓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방송부 아이들 보고 5분 남으면 손을 이렇게 해달라든지 뭐 이렇게 하라든지 신호를 하나 딱 약속을 해놓으면 애들이 다 가르쳐 주거든요. 아 그럼 5분 남았다. 마지막 마무리를 내가 해야 되구나. 이래야 멋있게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끝을 낼 수 있거든요. 할 얘기는 너무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면 하고 나오는 나 자신도 너무 애석하고 아이들한테 진심을 다 안 전했으니까 아이들도 뭘 들었는지 우리 학교 교합, 교목 그런 것만 시큰 들었다. 그거밖에 안 남거든요. 그렇게 시간을 적절히 이렇게 잘 맞춰서 활용하도록. 그리고 오늘도 내가 이 3일 동안 하면서 저도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저 지금 다른 데 가서 써먹으려고 요 메모를 다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들도 지도안을 하나 만들어 보시고 무슨 텔레비전에 어느 프로든지 보면은 교회에 관계되는 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뭐 세상에 이런 그 프로도 나올 수 있고 1대100에서도 나올 수 있고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그냥 보시지 말고 항상 우리 머릿속에 효와 관계를 지어가 보시라 이 말입니다. 아, 저 얘기는 내가 아이들한테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런 게 막 나옵니다. 그럴 때 항상 옆에 노트하고 필기도구를 두고 적는 거예요. 제가 이 효사관학교 나오면서부터 그런 습관을 들여가지고 우리 동창회 가면은 제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놀래요. 저 학교 다닐 때는 우리는 그 당시에 인류 고등학교입니다. 그랬는데 학교 있을 때는 있는 동 만동 뒷전에 앉아있더만은 저게 어째 나이 들어갈수록 저래 똑똑하노. 효사관학교 나오고부터 내가 공부하는 방법을 다 적거든요. 그 다음에 신문 보면서 신문에 아주 좋은 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할 수 있는 좋은 말 적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동기에 가가지고 제가 지금 제목을 보고 있는데 제목을 하면서 이런 한마디를 탁 던지면 엄마 가시나 저 요새 너무 똑똑하다. 뭘 해가 저리 똑똑해졌노? 이라고 칭찬을 하고 제보를 죽을 때까지 나를 제보를 하랍니다. 제보를 안 하면 그런 재미나는 얘기를 해줄 사람이 없다고. 그런데 효사관학교 덕분입니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이 저번에 연수하실 때 해서 행복의 지수를 뭐 25,000명을 동원해가지고 그걸 냈는데 1번이 뭐고 2번이 뭐고 내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거 우리 동창회 가서 한 거라. 동기에 이 종이 한 장에 알림을 했는데 우리 이 나이에 67명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에서 그 두 번째 행복의 지수의 두 번째가 친구를 갖는 거거든. 교장선생님 맞지? 그래서 내가 종이 한 장에 67명이라는 이 젊은 꽃띠들이 모였다는 것은 우리는 67명의 좋은 친구를 갖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꽃띠들이다. 이랬더니 친구들이 박수를 팍 보내네. 야, 가시나 니 때문에 우리가 오늘 너무 살맛이 생기고 행복하다. 이러고. 그 들은 걸 여사로 기도가 넘었으면 어디 가서 내가 그런 얘기를 교장쌤 하는 얘기도 다 적어 놓으면 어디 가서 친구들하고 사이에 대화를 하면 해보서 유식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면서 효하고 관계되는 얘기가 있으면 뭐라도 빨리 적으세요. 빠져본 거는 선생님이 개작을 하면 되는 겁니다. 꼭 그대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자기가 만들어 놓은 지도 안에다가
포트폴리오를 하는 거라, 첨삭을 하는 거라. 그러니까 나중에 봐봐요. 아주 훌륭한 지도안이 될 수 있거든요. 노력하지 않으면 결과가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그런 노력을 하면은 선생님들도 이어 나오시면 아주 멋진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래도 좀 어디라든가 동안구연이를 한다든지 뭐라도 활동하는 선생님은 여기 오시면 아주 유유자약하게 잘해요. 해봤으니까. 특히 집에서 저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문장 안 없고 지도 안 들고 그걸 보면서 한번 해보세요.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잘하거든요. 그다음 제일 만만한 게 마누라 아저씨 아닙니까? 당신 내 하는 거 한번 보소. 앞에 앉혀놓고 한번 해봐요. 잘한다. 우리 마누라 언제 이렇게 실력이 늘었노? 칭찬하고 잡비 더 줍니다. 그러니까 어쩌든지 노력을 자꾸 계속해야 하는 거예요. 아까 저번에 둘째 날에 어느 선생님이 하시다가 목이 마르다고 이랬는데 어느 분이 물을 한 잔 주더라고. 선생이 그만큼 힘드는 겁니다. 남들이 보면은 선생이 참 쉬운 직업인 줄 생각하거든요. 아니, 아침 든든하고 먹고 가도 2시간만 연달아 수업하고 나면 배가 팍 꺼집니다. 그게 선생님이에요. 방학 있다고 그러죠. 방학 동안 안 놉니다. 연수를 받으러 서울로 대전으로 매일 다닙니다. 그렇게 연수를 받지 않으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 선생님이 물을 한 잔 이렇게 마시는 걸 보고 그래 당신도 한번 해봐라. 선생이 얼마나 힘드는 건지 힘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동심초등학교 졸업생이라고 한 분 하셨는데 제가 동심초등학교 나왔거든요. 우리 집 6남매도 전부 다 동심초등학교 출신입니다. 명문초등학교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인데 아직까지 국민학교를 하는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 그거는 고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스타는 항상 맨 마지막에 나타난다고 그러죠. 맨 마지막에 하신 선생님이 사실은 끝에서 한 서너 번 위인데 한이 비어 있어가지고 포기를 했는가 보다. 오늘 안 하시는가 보다. 이런 생각인데 마지막에 하신 분이 목소리만 약간 고절을 올려가지고 하면은 내용도 괜찮고 아주 유유작작 잘했어요. 마지막 하신 분도 그래 잘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일 잘한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연습을 하시면은 2015년도에는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에 나가실 겁니다. 제가 약속드리는데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은 잘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전부 다 여기 나와 있으니까 열심히 우리 한번 해봅시다. 하시다가 나 선생님 하는데 한번 가서 봤으면 이러면 사연 안 하고 제가 오시라 할 테니까 제가 잘한다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시작했으니까 선생님들은 좀 늦게 시작했으니까 먼저 하는 사람들을 하는 걸 한번 봤으면 싶으면 하시면은 언제든지 사연 없이 전임 선배님들이 잘하시는 분이 참 많습니다. 그 정보는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분들이 나가실 때 한번 따라가서 한번 해보세요. 한번 발을 들여놨으니까 풍덩 빠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포기하실 겁니까? 네. 아니지요. 선생님 했다고 이러면은 시장에 가도 콩나물 파는 할머니도 제가 선생한 걸 알거든요. 말도 곱게 하고 콩나물도 한 줌 더 주고 그럽니다. 집에 있는 할매이라면은 콩나물도 안 주고 상실있게 말해도 제가 선생님 했다고. 선생님이 그만큼 좋은 직업입니다. 우리 다 같이 좋은 직업 선생님 한번 같이 해보시는 겁니다. 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말씀을 해주신 우리 심사위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심사패를 떠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심호흡 쭉 한번 쉬시고 편히 앉아서 잠시만 들어주시면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얘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올 때마다 크게 느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그 인륜이 넘쳐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그 신석산 보장 선생님과 이 도덕 사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던져서 지금 봉사합니다. 근데 이분이 월급 받는 것도 아니고 돈벌이 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다 느끼잖아요. 이 살다 보면. 그런데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저는 정말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우리 사회를 밝은 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모든 것을 던진 우리 신석산 교장 선생님 박수 받을 만하죠. 그리고 이 80 노브를 이끌고 우리 이 단체를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는 우리 배명태 팀장님 그리고 최윤식 팀장님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우리 격려 박수 좀 보내주십시오. 근데 100m를 뛸 때 누가 제일 힘들까요? 1등한 사람? 아니에요. 꼴찌한 사람이 제일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1등을 따라가야 되겠는데 못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힘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발표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정말 모든 것을 다 투자해서 노력했구나 하는 것을 충분히 감상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늦게 도전하잖아요. 그렇죠? 도전해서 성취하는 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도전하지 않고 행복을 느낄 것은 이 지구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쭉 들으면서 느낀 게, 저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저걸 만들어낸 것 같는데,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주 잘한다고 했는데, 바둑 두는 선수보다 옆에서 이 훈수 두는 사람 눈에 더 잘 보이거든요. 저는 남 앞에 나와서 어떤 것도 자랑할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왜 감기역이 나와서 얘기하느냐? 여러분들보다 먼저 학교 들어와서 졸업했잖아요. 저는 3기거든요. 그리고 학교도 아마 제 자랑 같지만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다녔을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저께도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던 하루에 3군데 간 데도 있어요. 그래서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가진 것을 주고 갈 수 있는 게 행복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줄 게 뭐 있습니까? 이제 70이 넘었는데 내 머릿속에 든 것을 남에게 주고 가야 되겠다. 근데 늙은이에게 주는 것보다 떠는 해를 보면서 그 아이들이 더 크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내가 할 일이라고 해서 열심히 다녔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아까 우리 김경림 선생님은 원래 예쁘기 때문에 예쁜 말만 했잖아요. 근데 저는 좀 안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좀 거북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려면, 정말 똑바로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이들만 듣는 게 아닙니다. 그 교사들도 다 와서 들어요. 그 사람들 전문적으로 교육대학을 나와서 평생을 직장으로 알고 사는 사람들인데 한 5분간 이 얘기하는 거 보면 에이 저 할매 행패를 에이 저 할매 금방 그냥 통과 어뢰로 왔다 가야지 이런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 하신다면 진짜 곤란하겠죠. 그 당사자만 곤란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이 효사관학교를 나온 동문 전체를 욕먹이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 정말 잘했습니다. 근데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를 더 보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제가 그걸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효를 가르치러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효가 뭔지를 정확하게 개념을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효는 섬김의 마음으로 부모님과 교감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모든 행동이나 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을 것 같죠? 섬김의 마음이 아니면
사랑해도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집에 키우는 개나 고양이도 사랑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섬김의 마음을 하나요? 안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와의 섬김의 마음으로 교감하는 것이 바로 교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 교수안을 이렇게 쭉 만드는 거 보면 좀 듣기에 민망스럽지만 동서남북에서 여기서 짜집기 한 거예요. 맨 끝에 나와야 될 게 맨 앞에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이제 순서를 간단히 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맨 처음 동기부여라는 게 이 교육에는 이 중에 아마 학교 계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동기부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교육을 자네들이 왜 받아야 되는지 저걸 꼭 배워야 되겠구나 하는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말을 반드시 멘트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잘못된지 모르겠는데 시작과 끝이 별로 구분이 없어요. 그냥 쭉 끝에 나와야 될 것도 앞에 나오고 앞에 나와야 될 게 뒤에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이 순서를 대충 말씀드릴 테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발표한 이 교수안 가지고 학교에 간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시고 다시 재정립해서 정말 누가 들어도 정말 좋은 내용이네 할 수 있도록 자기 것을 만들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 교를 배우는 동기부여 이걸 어떤 얘기로든지 아이들이 듣고 맞아 오늘 열심히 들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교에 대한 기본 개념을 아까 얘기했죠. 그 내용 중에 아이들이 학령에 맞게끔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삽입하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교를 가르치면 부모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아주 쉽고 짤막하게 아이들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말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그러면 부모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구체적으로 짚어줘야 돼요. 아이들은요 그냥 이 얘기 하다시피 이래 넘어가면 그거 좋긴 좋은 거 같은데 나는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짚어줄 수 있도록 만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모님 은혜를 내가 좀 받았으면 나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것을 해야 될까? 부모님 은혜 갚기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어떤 거든지 좋습니다. 엄마 아빠 잠들기 전에 늘 가서 아빠 오늘 피곤했잖아. 여기도 좀 갖다 드리고 해봐. 그게 효도예요. 그렇죠? 효라는 것이 뭐 탱크나 군함같이 크게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섞거나 시킬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어주시는 게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효를 한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습관화되면 그게 어떤 결과로 나에게 돌아올 것인가 이걸 짚어줘야 돼요. 근데 뭐 하이지워드도 좋고 그 다음에 반기문 총장도 좋고 김원아 뭐 박지성 등등등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이 제일 결론 부분에 나와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되었다. 그렇죠? 근데 그게 맨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효를 실천하면 이게 습관화 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짚어줘야 습관화가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시범 강의할 때도 그 얘기를 했는데 중국 공자가 어릴 때 이룬 것은 천성과 같고 습관은 자연과 같다. 습관이라는 게 사전 찾아보시면 질서와 조화를 갖춘 영원한 것이라고 했어요. 근데 습관은 이게 성격이 됩니다. 그리고 성격은 뭐예요? 인격이 되죠. 그 인격이 바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습관을 할 수 있는 것을 딱 짚어줘서 그 말을 듣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가 정말 살아나면서 그것을 제 것으로 만들어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짚어주는 게 그게 교육의 가장 근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강의한 내용 중에 뭐 고서에서 배운 것도 있고 배운 것 넣은 것도 있고 뭐 천자문에서 배운 것도 있고 각양각색입니다. 근데 그걸 다 요약하셔가지고 정말 멋있는 작품을 하나 만들어 보십시오. 이 지구 위에서 가장 자산 가치가 높은 그 스티브 잡스가 만든 회사 뭐죠? 애플? 그걸 한번 내가 읽어본 적이 있어요. 왜 유명한지 압니까? 그 아주 쉽고 간단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엄청난 양을 연구해서 줄여서 가장 이해가 쉽고 가장 쓰기 편리하게 만들어낸 제품이 바로 스티브 잡스 작품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1등 자산이 된 그 회사가 비결이 바로 단순, 명료하게, 간단하게 짚어줘야 아이들 머리에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고쳐야 될 부분. 근데 여러분들은 어른 머리에서 생각하는 것을 지금 던지고 주고 있습니다. 그 받는 건 누구예요? 아이들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이들도 변해야 돼요. 아이들 정서에 맞는 내용으로, 학령에 맞는 내용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환 내용을 절대 짜집기 하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라는 말을 왜 쓰느냐면 여기저기서 갖다 붙이면 선과 후가 그냥 애매해 섞여버리고 아이들 쭉 듣다 보면 옛날에 그 역사 얘기 듣는 걸로 그냥 붙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짚어줄 수 있도록 만들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엄청 많이 적었거든요. 이거 들으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고 싶고 길거리 가다가 내 목이 들리면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못생긴 뜻인데. 근데 아무튼 여러분들 고생한 것만큼은 분명히 수확물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에서 발표하신 그 내용을 조금씩은 고쳐가지고 아이들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맞추십시오. 고등학교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 효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를 쭉 하고 내려간 사람도 있었습니다. 다 있거든요. 내가 다 적어놨는데 그걸 감히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하나 못 짚어주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교환 내용을 이렇게 만드십시오 하고 하게 적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더 불러드릴까요? 교육의 동기부여, 두 번째, 교의 기본 개념, 그 다음에 부모는 나에게 어떠한 존재인가, 그 다음 부모님 은혜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럼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될까,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살아온 습관화된 이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변해 있을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신 만큼 반드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러분들 학교 가셔서 잘 가르쳐서 우리 신석산 교장 선생님이 의도하시는 이 밝은 사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열심히 가르쳐서 좋은 세상 만들기 바랍니다. 마칩니다. 정말 좋은 도움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금 5시 됐는데 그래도 다들 이렇게 들썩들썩하지 않고 앉아 계신다는 게 대단합니다. 여지껏 5시 되면 전부 들썩들썩하고 그냥 막 몸이 부석부석한데 그대로 앉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오늘 봤던 10분에 대해서 저번에는 나쁜 점만 이야기했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점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미호 회장님께서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그 외동아들의 아픈 그 추억을 감동적으로 잘 이야기해 주셨고, 정국두 선생님께서는
정말로 다른 자세로서 당당하게 정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정말 당당한 자기 입장을 밝혀가지고 표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정인숙 선생님은 정말로 다섯 성다 내가 최고야 그리고 아빠 힘내세요 노래를 하면서 정말로 잘했었어요. 보니까 아주 그 노래를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조동원 선생님은 정말로 아주 자신 있게 누가 뭐라 하더라도 정말 내가 이거는 내 전문이야 할 정도로 아주 자신 있게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나경 선생님 역시 좀 프로답게 다들 이렇게 하지 못하는 어떤 그 분위기 제시를 위해서 박수 그리고 또 웃는 거 어깨까지 이렇게 들썩들썩하는 이런 거 다른 사람은 그 시간대 자연스럽게 아주 잘 이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7번째는 한정우 선생님은 역시 인사라는 의미를 갖다 아이들한테 꼭꼭 이렇게 심어준 그 인사하는 거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미수 선생님은 정말로 선배지만은 우리 또 13기 후배님 앞에 와가지고 그 어떤 용기와 열정을 갖다가 보여준 것 같습니다. 우리 9번째 최덕규 선생님은 역시 바른 자세로서 정확한 발음으로 해줬다는 것은 정말 대단합니다. 마지막 우리 정충자 선생님은 정말 FM 가르쳐준 그대로 배운 그대로 정말로 아주 곱고 예쁜 말로 정말로 잘 해주셨습니다. 우리 또 김상도 선생님께서 너무 이렇게 저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심사위원님 하신 위원장님 김경임 선생님, 김상도 선생님, 최규 선생님, 우리 병도 선생님한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힘찬 박수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끝까지 이렇게 자리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정말 마지막까지 이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갖다가 하고자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신 우리 13기 모든 분들에게 또 힘찬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는 많은 건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강을 갖다가 정말로 캐는 사람은 금을 가질 수 있는데 캐지 않은 사람은 건강으로서 그대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오늘 저는 건강을 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달 동안 효 교육을 갖다가 마치고 다시 또 한 달이라는 8분의 연수를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 8분의 연수가 끝나고 나면서 드디어 나는 금을 덕분에 하는 걸 느꼈습니다. 왜? 금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금은 도처에 깔리가 있습니다. 금강굴에 가서 캐면은 되는데 금강굴 발견하기도 힘들지만은 캐기도 힘든데 우리는 2달 동안 공부를 하면서 또 한 달의 연수를 하면서 드디어 오늘 금을 캤습니다. 이 금으로서 금가락지, 금강, 금목걸이 이제 만들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금이 될 겁니다. 이제 이 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아까 김상무 선생님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1500명 졸업했지만은 김상무 선생님 같이 이런 마음을 가진 분들은 불과 몇 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합니다. 저놈이 젊은 놈이 한약 장사하다가 이거를 할 때는 무슨 한약을 많이 팔기 위해서 노인분들을 데리고 지금 장난을 치나. 제가 저 집에 월세를 받으면은 300만 원, 400만 원 받는 집에 그걸 전부 다 발을 털어가지고 노인 무료 통역장을 만드니까 그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또 이 지금 이제 효 법인을 만들어 가니까 그 효 법인을 만들 적에 제가 생각바이대로 이래가지고 버린 돈을 투자를 내가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은 야 저놈이 법인 만들어 가지고 어디서 돈을 많이 타가지고 저놈이 언제 호기호시 가거나 또 이런 생각을 갖다가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김상무 선생님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 이 효를 갖다가 많은 지금 이제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야 되겠다는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바른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많은 이야기를 못하지만 여러분들 19일날 아마 여기서 1급 효 자격을 갖다가 취득하신 분들은 19일날 다시 또 만나가지고 1급 효 자격증을 갖다가 수여하는 그러한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에게 다시 이야기를 드립니다.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정말 금이 됐다는 것을 갖다가 다시 한번 축하하면서 우리 금가락지, 금목걸이, 건강으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지막까지 저희들 참 많은 공부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러면 지금 마지막으로 제가 전달 사항과 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결과 발표는 심사위원들께서 채점한 내용을 집계를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개별적으로 통보를